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6주간 이제 저랑 같이 의학이론 이제 총정리라고 해서 문제 위주로 풀 거고요. 문제 풀면서 좀 기존에 좀 보강해야 될 문제 설명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 기출 문제예요. 지금 10년간 최근 10년 동안 기출 문제를 분석해 놓은 분석표를 한번 볼게요. 책 맨 앞장에 보시면 앞장에 그러니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인트로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앞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쭉 이거를 왜 여기다가 그동안은 안 넣어놨다가 넣어놨냐면요.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서 그 다발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패턴이 있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도별로 쭉 해놨는데요. 그 이전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지금 상해편만 제가 넣어놨는데 이 상해편에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타이틀부터 상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골절 그럼 어디 골절이야? 대체적으로 뭐 두개골 골절 이런 거보다는 그 교통사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거는 상지하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일반적인 그런 골절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뼈가 부러지면 언젠간 붙어요. 그럼 맞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그 기간을 우리 치유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게 의사들이 거기서 수술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사실은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 그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골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에 나 몇 주 나왔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골절이 있으면 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을 갖고 그러니까 치료 기간하고 치유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3주다 4주다 이러는데 근데 자꾸 추가 진단 나오는 게 있어요. 그지? 한 주로 진단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분명히 이 정도 되면은 다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아직도 나는 치료가 된 것 같지 않아. 왜? 이상해. 왜 그래? 그랬더니 보니까 다른 유형의 일반적인 유형의 골절이 아니라 나는 좀 특수한 골절이야. 조금 더 뭐 다른 사람보다 중한 골절이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바로 골절 치료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그 2016년 이전 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보통 다 보면은요.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맞아요. 그리고 패턴을 작년에 2025년도 시험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거를 조금 뒤로 하고 아주 예전에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에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해에서는 왜 기출 문제가 중요하냐면 벗어나질 않아, 크게. 왜 그러냐면 이미 문제 뱅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 그런데 문제의 답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안 돼요. 그거는. 문제를 이해를 하고 답을 풀어야 돼. 그러면 어느 연도에는 이 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다른 해에는 답이 문제가 돼. 답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으려면 우리가 딱 편안하게 문제를 막 외웠어. 이런 건 당연히 답이 이거야 하고 외워버리면 답이 문제로 나왔을 때 문제가 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요번에는 문제를 할 때 문제를 천천히 숙지해가면서 읽는 방법.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골절 탈구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골절이면서 탈구, 골절 탈구가 병합이 되어 있는 상해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골절이든 탈구든 합병증이 있어요. 이 합병증 때문에 치료기간, 치유기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높게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에선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나가는 돈보다 돈 더 많이 나가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그냥 넣어놓은 거는 그냥 쓱 보지 말고 아 내가 공부할 때 아 이거는 아 조금 더 좀 봐야 되겠다. 물론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지골, 하지골. 그래서 상지골에서도 뭐 상지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깨, 그죠? 어깨부터 주관절, 그 다음에 손목, 수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저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2021년 이전에 상지는요 몰려 있지. 그 이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게 과거에 막 나왔던 것들은 왜냐하면 그때 막 해마다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많이 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좀 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영민하게 굴 필요는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골을 한번 볼게요. 하지골도 그 이전에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 뜸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지는 줄기차게 최근까지 나왔던 경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소화골절, 그 다음에 척추. 척추는 이전에는요 시험 문제 별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척추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청구가 척추하고 관련된 청구가 3분의 2 정도 돼요. 거의 그러니까 2분의 1이 넘어서요. 그래서 왜 척추 문제가 안 나오냐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변형에서도 나오고 구석구석이 나와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예요. 머리는 그동안에 이전에는요 특별하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기는 썼지만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1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그래? 이거 나오면서 상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면 열 문제 나오는데 다 중요하다고 해서 상지도 중요하고 하지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 척추도 중요한데 이거를 다 여기다가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시험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그러니까 한 부위가 꽂히면 두세 문제를 한꺼번에 내, 그 부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지야 그러면 하지 보통 우리 생각에 골고루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해필 내가 그 부위만 공부 안 했는데 짜르르 두세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냥 그 해는 망해버리는 거야 나는.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꽂히면 10점짜리 문제가 두세 개가 연달아 그냥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겠죠? 자, 10페이지 상에는요 우리가 상에 그러면은 우리 그 뼈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뭐에 대한 진단명을 묻는 문제, 뭐 진단 방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뭐 합병증을 묻는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그 경향이 가느냐면 가장 기본에 충실하도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그 구조물이라든지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꼭 10문제, 그러니까 10점 문제 안에 꼭 안에 서브 문제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뼈다 그러면 그동안의 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골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연골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뼈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뼈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제일 껍데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골막의 이 껍데기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절이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막이 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절이라는 거 그 장기보험에서 나 뼈가 부러지면 골절 진단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운전자 보험에도 붙어있고 뭐에도 붙어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골절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그 가입자들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골절이 뭐야? 원칙적으로는요 엑스레이에서 선이 보여야 돼요.
본이 보여야 되는데 그럼 선이 보이려면 골막이 파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골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봤더니 이 안에 혈관하고 신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뭐예요? 아프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막이 일단 파열이 일어나면 두동강이가 나든 세동강이가 나든 일단 혈관 신경 파열이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문제는 얘를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힐링이 중요하잖아요. 부러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좀 많이 잘 붙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세포 조직은요 붙게 하려면 나으려면 우리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낫게 하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면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찢어진 부위가 골절된 부위가 혈관 분포가 없는 데야 죽어라고 안 붙어요. 그거는 도려내야 돼요. 그런 조직은. 그래서 혈관이 그러면 어디도 뭐 혈관이 다 분포가 되어 있겠지. 그런데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없는 데도 있다. 없는 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혈관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요 뼈의 재생, 증식, 두께로의 성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조물은 바로 골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기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뼈가 가늘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른이 되면 더 뚱뚱해지죠? 그죠? 더 뚱뚱해져. 이렇게 성장을 할 때 필요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막이에요. 그래서 막내골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뼈가 두꺼워질 때 점점 단단한 것들이 연부 조직 약간 물렁물렁했던 게 단단해지면서 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뼈가 점점 두꺼워져. 그래서 두께로의 성장에 관여하는 게 골막이다. 그 다음에 골막을 제거를 하면요 요 안쪽에 골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골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질골하고 해면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껍데기층은 피질골이라고 하고요, 껍데기층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스폰지 모양의 벌집 모양의 해면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해면골 그러면 이 안이 뭐예요? 벌집 모양으로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서 골질이 촘촘하게 있어야 돼. 이게 골질에서 골질이 허슬렁거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해면골이 헐거워.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골질이 단단하지 않아. 그럼 우리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골질이 단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골절에 취약한가요? 취약하지. 상대적으로 적은 외력에도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골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골질 안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골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가운데에 골수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이 골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되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혈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관이면 혈액을 만드는 동네도 사실은 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뭐 피를 만들어내는 데는 꼭 심장같이 느껴지지만 심장은 피를 만들어내는 동네는 아니에요. 걔는 뿜어주고 온 전신으로 돌아주는 순환계의 중추일 뿐이고 진짜 만드는 데는 뼈예요. 뼈 안에 골수라고 하는 데에서 혈액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뼈에서 다 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는 작으니까 심장도 작고 다 작으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분할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뼈들이 다 빨간 골수가 되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황색 골수로 다 없어져요. 그러면 평생 적색 골수로 남아서 피를 만드는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 알죠? 저 사람 조혈모 세포 이식해, 골수 이식해. 그러면 어느 부위를 뚫든가요? 엉덩이. 그죠? 그치? 척추 아래에 있는 요추는 아니고요. 천추 부위에 있는 엉덩이 쪽에 있는 뼈를 뚫어요. 거기 쪽이 평생토록 적색 골수로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황색 골수이기 때문에 크게 피를 만들어내는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골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 뼈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뼈 단일뼈로 가지 않고 뭐예요? 하나의 뼈하고 하나의 뼈가 서로 관절을 이루어. 그죠? 그럼 관절을 이루면 여기에 또 뼈가 하나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있겠죠? 그러면 이 끝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뼈의 끝단, 양쪽의 이 끝단을 우리는 골단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골단, 여기도 골단. 그러면 이 골단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는 얘를 성장판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성장판은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가 되면 닫혀버려. 그죠?
그러면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진 않고 그다음에 그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골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애기들 같으면은 성장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성장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야? 기럭지로 길어지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맨 끝에 여기에 붙어 있는 골단 끝부분을 우리는 골연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골단 연골, 골연골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길이로의 성장에 관여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뼈하고 뼈의 구조하고 관련이 된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요즘은 시험 문제가 막 가로치기도 나와. 응? 가로치기.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그 뭐라 그럴까 점수를 참 잘 얻을 수 있는 게 의학이야. 다른 데는요 막 기술을 해갖고 10점짜리를 빵빵하게 그냥 잘 써야지 봤는데 얘네들은요 가로치기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래 구조를 10점짜리로 만약에 냈어. 그러면 5개를 가로치기 하면 한 문제당 2점.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필 내가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답이 골막인데 골까지는 알겠는데 막인지 순지 모르겠어. 그러면 골막인지 골인지 골수인지 이거 하면은 답이 맞아. 골만 쓰면 맞아 틀려. 그거는 1점도 안 줘. 2점짜리 중에서 뼈가 한 마디 맞. 에이. 의학에서는요 뭐 아니면 돕니다. 골질하고 골수는 다른 거예요. 앞에 골이 붙었다 하더라도 영 다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만약에 2점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정확해야 돼. 비스무리한 것들은 안 돼. 그래서 비슷한데 안 돼. 그거는 점수 1원도 그러니까 1점도 못 받아.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점짜리로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쓰면 돼.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진단명은 뭐고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뭐 필수 검사는 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수 검사야.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떻게?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거기다 다 써. 그럼 이게 답이 맞아 틀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한테는 여기 이때 와가지고 필수 검사는 뭐니? 그럼 필수 검사 하나만 쓰면 돼. 기초 검사를 쓰면 안 돼. 만약에 CT야 그러면 CT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CT도 쓰고 MRI도 쓰고 뭐 내가 알고 있는 뭐 검사하면 여기다 다 써버려. 그러면 그거는 시험 문제가 답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 쓰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여러 개 써?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5가지 이상 써라 그러는데 내가 6가지 썼어.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필수 검사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 왜 가장 기본적 이 상병에서 꼭 진단명에서 아주 대표적인 진단 검사를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단 검사를 막 써.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배점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골절의 정의는 그의 골절을 일으킬 만한 그에 상응하는 힘이 가해졌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골막이 파열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골질 중에서 피질골이 파열이 일어난 경우에 우리가 골절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항상 뼈가 부러졌어? 되게 큰 사고인가 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뭔진 잘 모르겠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 내가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어. 왜? 이렇게 되죠. 뭐 때문에? 왜?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뼈 자체에 병이 들었나 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수골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흡한 힘이야. 골절이 일으킬 정도의 힘이 아닌데 부러졌어. 이상하네. 그런데 그게 골절이야? 골절이 아니야? 골절이에요. 그것도. 골절은 골절이에요. 근데 특수골절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요. 이렇게 썼어요. 병적 골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10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골절의 정의, 그다음에 뭐 증상, 진단명 뭐 이런 것들 호발 부위 이렇게 나눠서 썼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2016년도 자 보시면은 거의 뭐 한 7, 8년 후에 뭐예요? 한
7년 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적 골절의 원인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병적 골절은 뼈에 병이 들어서 부러진 건데 그러면 원인이 뭐가 됐을까?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을 쓰라고 했는데 똑같이 10점 문제인데 전신병변하고 국소적 병변 5개를 쓰래요. 이건 뭐야? 국소적인 건 뭐고 전신은 뭐야? 그래서 이 골절을 얘기할 때는요, 합병증을 얘기할 때도요, 그냥 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의 합병증, 전체적으로 합병증, 전신이냐 국소적인 거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병적 골절. 그럼 뼈에 병이 들었어. 뼈에 병이 든 대표적인 게 뭐야?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병적 골절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소한 외력에도 부러졌는데, 예, 병적 골절이 최고 되게 많아졌어. 왜? 오래 살죠, 우리. 그러니까 50대 이후만 돼도 이제 실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뼈가 많이 골절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적 골절이란 기본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뼈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애초부터 건강한 뼈가 아니야. 비정상적인 뼈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다른 말 쓸 것도 없어. 비정상적인 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원인에 관계없이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야? 그러면 정의. 병적 골절의 정의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비정상적인 거, 뼈에 이미 병이 들었다라고 쓰셔도 돼요. 비정상적인 뼈에다가 뭐예요? 작은 외상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게 병적 골절이다. 이게 2개만 써도 돼. 저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막 길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다 뭐 똑같이 베껴서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이게 5점짜리 배점이야, 10점짜리 배점이야를 얘기할 때 키워드 2개만 딱 들어가 있으면요, 한 줄 쓴 사람이 10점 다 받을 수도 있고 10줄을 써도 1점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학에서는 키워드가 딱 들어가야 돼. 자, 뭐야? 병적 골절은 뭐야? 이미 뼈에 건강한 뼈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에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로 열고 비정상적인 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미 뼈에 병이 들었다. 원인 잘 몰라.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뼈에 병이 든 상태 같아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은 외상이에요. 큰 외력이 아니라 작은 외상에 쉽게 부러져. 그러면 원인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가장 큰 흔한 원인은 요즘은 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국소적인 거, 전신적인 원인 쓰고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니 하고 따로 빼. 이거를 점수를. 그러면 만약에 5점, 5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4점, 4점 그럼 8점이죠. 그리고 따로 제일 흔한 건 뭐니 하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국소적인 거, 전신적인 걸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원인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흔한 원인은 골다공증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소적인 골질환은 뭐냐면 그 부위에, 그 뼈에 제일 많은 거는 거기에 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암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종양이 있거나 그 다음에 뼈가 가장 취약한 것들은요, 방사선이에요. 우리 왜 방사선 치료받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받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 내가 유방암이야. 그러면 방사선을 여기를 하면은 딱 유방만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지 쪽으로 다 방사선이 쪼여져요. 그럼 어디가 약해져? 상지도 약해져, 쇄골도 약해져, 늑골도 약해져. 이런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넘어지잖아. 와르르 와르르. 늑골 같은 데도 와르르 쇄골 막 부러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병적 골절의 사실은 대부분인데, 어쨌거나 방사선 조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사라고 하면은 쪼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쪼이는 거. 레디에이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골 질환은요, 사실은 골다공증도 전신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연화증, 골형성 부전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애초부터 좀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독 신경계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적 골절은 그동안에 안 나왔다가 이제는 고개 좀 들을만 해요. 고개를 들을만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골다공증성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니 하고 물어봐. 이게 2016년도에 나왔고요. 또 하나 2023년도에는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곳. 옛날에는 3곳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4곳을 물어봤어. 왜? 원래 골다공증성 골절은요.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어디?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할머니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 어디 부러져? 짚고 넘어지니까 손모가지 부러져. 짚고 넘어져서 아이고 등허리야 넘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관절. 그래서 항상 3곳을 쓰라 그러면 손목, 요걸 원위부 쪽에 손목 부위, 그 다음에 척추 부위, 그 다음에 고관절 부위 이렇게 쓰면 답이 맞았어요. 4곳을 쓰래. 4곳을. 또 어디 있을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유두리를 발생을 해야 돼. 손목이 있고 옛날에는 척추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한 부위로 그냥 3곳으로 했는데 이 척추 중에서 어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다 있는데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부러져요? 요추? 요추? 의외로 흉요추가 많이 부러져요. 흉요추는 뭐고 요추는 뭐야? 이게 얘는 등허리예요. 얘는 허리고요. 등허리에서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보통 흉추, 요추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사실은 흉추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흉요추 구간을요.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 이거를 흉요추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 압도적으로 12번, 1번 얘네들이 많이 부러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곳이야 그러면 척추라고 쓰지 말고 얘를 찢어서 쓰는 거야. 흉추, 요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시험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세 개는 분명히 알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러면 항상 우리는 흉추 다르고 요추 달라요? 달라. 부위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위는요. 척추라는 공통된 부위에서 세부 부위에서 경추는 목, 그 다음에 흉추는 등, 요추는 허리. 이게 세부 부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두리를 좀 발휘를 하셔야 돼요. 4곳 쓰라 그랬는데 나 3곳밖에 모르니까 3개만 써?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골다공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골다공증도 똑같아. 경미한 충격에도 여기서 골량의 감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골질이에요. 골질. 아까 골질에 해면골. 그죠? 해면골이 엉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감소를 초래해서 결국엔 뭐예요? 골다공증도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골다공증이다. 뭐하고 같아? 병적 골절하고 같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상해에서 병적 골절 이퀄 골다공증 골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호발되는 부위 아까 얘기했죠. 고관절, 왕관절, 척추. 이렇게 세 곳을 물어보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4곳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고관절도 골두, 경부 찢어도 돼. 찢어도 되고 왕관절 같은 경우 척추도 요추, 흉추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몇 페이지예요? 피로골절 한번 볼게요. 11페이지에. 자, 특수골절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피로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피로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누가 피로해진 거야? 뼈가 피로해진 거예요. 왜 피로해졌어? 내가 좀 가만히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와서 누가 괴롭히면 우리 피곤하잖아. 똑같아요. 누가 괴롭혔어요? 외력이. 아주 한 방에 훅 가는 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짜잘한 외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니까 나는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피로골절은요. 아까 병적 골절은 이미 뼈에 병이 든 상태인데 얘는 이미 건강한 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우리 건강한 사람도 굉장히 피곤하면 어떻게 쓰러지잖아. 그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2014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배점을 2점이라고 썼잖아요. 그때는 피로골절이라니 뭐예요?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의 정의는 뭐예요? 피로골절은 키워드가 뭐야? 건강한 뼈야. 건강한 뼈인데 경미한 충격이 거기까지도 키워드인데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 여기서의 키워드 딱 2개만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피로골절이 여기도 호발되는 부위야.
아까 뭐예요? 골다공증성 골절, 병적 골절이 호발되는 부위 아까 3종 세트 똑같다고 한다면 이 피로골절이 호발되는 부위 4곳을 쓰래. 4곳.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다, 외력이 많이 받는다, 상지예요, 하지예요? 하지란 말이야. 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중력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디야? 하지란 말이야. 상지는 중력하고 조금 프리해요. 그래서 똑같이 골절이 일어나도 사실은 상지는요 조금 더 빨리 나. 왜냐하면 자꾸 중력이 뭐 외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지는요 잘 붙여놔도 자꾸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중력이 자꾸 와서 괴롭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가 또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유압 과정에서 좀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피로골절이 뭐야?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정상적인 뼈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뼈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키워드가 3개야. 자, 미흡한 힘이지만 경미한 힘이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가해졌을 때. 아까는 정상적인 뼈는 아니야. 원래 병든 뼈가 미흡한 힘으로 부러지는 거를 우리는 병적 골절이라고 한다면 얘는 정상적인 뼈에 미흡한 힘이 가해져 가지고 주기적. 근데 미흡한 힘이 한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짜잘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호발된 거는 하지 쪽이겠죠. 주로 체중 부하하는 부위 어디예요? 제일 우리 몸에서 체중 부하를 좀 많이 하고 오래 부하를 할 수 있는 거는 자, 여러분들 하지의 주 기능이 뭐예요? 하지 기능. 이걸 알아야 돼요. 상지의 주 기능은 뭐예요? 손을 쓰는 거야. 그거를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상지 기능에서는 손을 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절단이 일어났어요. 여기 절단이나 손목이 절단이나 손이 없어지는 거는요. 후유장애에서요. 별 차이가 없어. 여기 58%, 여기 뭐 53% 이래요. 그러니까 크게 별단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 쪽도 마찬가지죠. 하지는 주 기능이 뭐예요? 걷는 거야. 보행. 그래서 하지 쪽에서의 주 기능은 보행이기 때문에 보행을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바닥 쪽도 서 있어야 되고, 그죠? 무릎도 잘 구부려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발바닥이라는 말을 썼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딛고 서 있어야 돼. 그럼 이 딛고 서 있는 거는 제가 걷지 않아도 이렇게 딛고만 서 있어도 중력이 어디까지가?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중족골이에요. 중족골.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호발되는 부위 3곳 이상 쓰시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는 어디니? 하고 쓸 수도 있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중족골이고요. 중족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하지 쪽에 경골, 종골, 대퇴골 이렇게 돼서 호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풀 때 막 이렇게 내주시면요 잘 쓰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키워드만 딱딱 들어가서 아 이거가 이거야. 그리고 부연 설명하고 싶을 때는 가로 열고 첫 줄에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시간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피로골절이란 해서 2점짜리예요. 2점짜리인데 여기다가 빡빡하게 5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2점짜리는요 2점짜리에 맞게 대우해주면 돼요. 8점이야. 그럼 8점은 조금 배점이 높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경 써줘야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피로골절하고 병적 골절의 차이가 뭐고 같은 점은 뭘까? 이거 보는 거예요. 자, 뼈의 상태 어때요? 자, 골에 이미 병이 든 상태는 뭐예요? 피로골절이야 이건 병적 골절이고요. 건강한 뼈는 피로골절이고 그 다음에 충격한 힘의 정도가 뭐예요? 동일하죠? 자, 미미한 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는요 차이점이고요. 얘는 같은 점이에요. 같은 점. 그래서 병적 골절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꽉 2개를 한꺼번에 내고 싶어. 그러면 피로골절과 병적 골절의 차이점이 뭐고 같은 점은 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골절의 예를 들어서 피로골절의 호발 부위, 병적 골절의 호발 부위 그러면 10점 채워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저 같으면 그렇게 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단순했어. 그냥 피로골절은 피로골절만 내고, 그 다음에 병적골절은 병적골절만 냈는데 이거를 뒤섞어서 또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요. 자, 개방성 골절이에요. 자, 이게 개방성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골절 중에서요. 그래도 오픈되지 않은 것보다, 오픈되지 않은 것들이 뭐예요? 수월하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절에서는요, 우리가 진단서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개방성이니 아니니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단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진단서에요, 진단명이 예를 들어서 대퇴골 골절이야. 항상 진단서에는요,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요, 폐쇄성이야, 개방성이냐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왜 중요해? 우리가 그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단서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먼저 봐야 되는 걸 폐쇄성이야, 개방성이야,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퇴골에서 그냥 골절인데 보니까 단순 골절인지 선상골절인지 분쇄인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치? 그래, 이게 중요해. 근데 보니까 어디가 분쇄야? 봤더니 간부야, 원위부야, 근위부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서 자체는요, 길어져. 기본형에서 표준형에서 이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부위도 나와야 되고 개방성인지 폐쇄성인지도 나와야 되고 골절의 형태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진단명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아이고 돈 좀 나가겠구나, 아니면 치료비가 좀 많이 들겠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개방성 골절 2018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이에요. 자,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개방성 골절이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외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외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골절편이 바깥으로 까꿍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외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예요? 감염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제일 키워드는 뭐냐면은요. 창상 치료하고 감염입니다. 감염 예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골절 부위가 부러진 단면이요, 외기하고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오픈 프랙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무조건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은 뭐야? 감염 예방이야. 감염 예방. 무조건. 그럼 감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서 봤더니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쓸어 박았어. 그래갖고 부러졌는데 보니까 뼈 조각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그냥 풀밭에 그냥 그 다리가 그냥 자갈도 박혀 있고 모래도 박혀 있고 풀도 박혀 있고 더러워 안 더러워? 감염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염의 원천이 응급실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씻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더러운 것들. 그것도 일종의 감염 예방의 첫 번째 행위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개방성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척이에요. 세척. 일단 왜 세척해? 처음에 봤더니 막 거기가 막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여기서 수돗물로 씻을까요? 그러면 알코올로 씻을까? 알코올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 똑같이 우리 몸에 농도 있죠? 식염 농도 0.9% 식염수로 씻어줘요. 씻어주고 나면은 이제 뭐가 보여? 범위가 보여. 처음에 되게 긴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이 좀 창상의 범위가 좀 작아. 커. 아니면 뭐가 어때?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육안적으로. 그래서 세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료 원칙이 1번은 감염인데 2번은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가 뼈의 유합은요, 감염이 일어난 그런 조직에서는요, 절대 유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염의 원천이 없어져야 그때부터 뼈에 유합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치료 원칙은 감염 예방. 다른 거 다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무조건 개방성 골절의 치료 원칙 3가지 써라 그러면 생각 안 나. 그러면 감염 예방. 무조건 감염이야. 무조건. 무조건.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능 회복을 얻도록 하는 거는요, 이거는 모든 골절 치유의 목표예요.
똑같아요. 개방성이든 아니든 목표예요. 자, 연부 조직 손상의 치유, 골절의 유압이 잘 되도록 어떻게 씻어주고 꼬매주고, 꼬매주는 건 아니에요. 씻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소독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치료 원칙은 그렇다. 그래서 개방성 골절에서요, 특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세척이라고 그랬죠. 세척을 했는데 보니까 다리가 막 너덜너덜해, 창상이. 그리고 여기가 뼈가 이렇게 까꿍하고 보여.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너덜너덜한 이 피부 조직은요, 이미 죽은 조직, 괴사된 조직이에요. 그럼 얘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얘가 감염의 원천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는요, 얘를 이렇게 도려내줘요. 깨끗하게 가위 같은 걸로 다, 저기 칼 가위로 다 도려내줘. 이거를 우리는 변연절제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변연부. 예. 이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그 마진이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면 깨끗하게.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 이런 데에 사이사이에 균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아예 도려내 버리는 거예요. 도려내서 가위 같은 걸로 피부 같은 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처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자, 세척은 외상 구역을 확인해요. 그래서 상처를 확장시켜줘. 상처가 요만큼인지 이렇게 큰 건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세척하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세척해서 세균 오염, 여기가 더럽죠. 그러니까 세균 오염에 감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변연절제술은 괴사 조직, 살아날 수 없는 조직은요, 아예 제거해주는 게 가장 좋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요, 그렇게 세균 오염을 다 제거를 했더니 이 세포가 얘가 감염을 극복할 수 있는 상처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세척하고 변연절제술의 치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감염 본격적으로 감염 치료가 들어가죠. 감염 치료 뭐해요? 뭐 항생제도 쓰고 소독도 하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아져. 그러면 이제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성에서는요, 봉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치료한다. 자, 감염 예방.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넘겨보시면 뭐가 있느냐면요, 골절 치료의 3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한번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 이거 아주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2016년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오래전에 10점짜리로 골절 치유의 3단계에 대해서 써라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베이직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중요도를 잘 모르나? 자, 골절이 됐어. 그러면 일단 힐링이 되려면요,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자, 뼈가 부러졌어. 피나고 붓고 아프고예요. 맞아? 피나고 붓고 아프고. 어디 갔어? 피나고 붓고 아프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건기라면 얘가 그러면 염증 치료가 보통 며칠 정도 걸려요? 한 5일 이내 해결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여기서 뭐 항생제 쓰고 수술하고 웃자고 하는 게 바로 염증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보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엄격하게 골절 치유 3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단계가 염증기도 있지만 이 염증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절대 보건기로 안 넘어가. 근데 개방성이야. 감염에 취약해. 염증기 원래 5일에 끝나야 되는데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 염증기가 5일, 10일, 20일, 30일 이렇게 가면 계속 골절 치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염증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골절 뭘 치유야, 유합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기로 넘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이 보건기는 그럼 어떻게 알아?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가골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 가골이 키워드예요. 이 가골이라는 게 뭐야? 어떻게 생겼어? 진짜 뼈는 아니고요. 가짜 뼈긴 가짜 뼈인데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러졌어. 그래서 뭐 이렇게 쇠를 박았어요. 쇠를 박았는데 쇠를 박고 봤더니 그래도 여기가 공간이 떨어져 있죠?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요, 아직까지도 염증긴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에 희끗하게 뭔가가 보여. 이게 얘하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해주는
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가골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뼈가 붙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치열하게 내가 내 몸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골이 형성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가골이 형성이 되게 되면요, 우리 몸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떤 게 있느냐면 한 번 부러진 데는 좀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더 단단하게 붙여야지. 그래서 막 붙이다 보면 뼈가 이렇게 뚱뚱해져. 이거를 사실은 과다, 가골, 과잉, 가골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원래 내 모양이 아니죠. 내 모양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내 모양이 아니니까 내 모양으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지. 이 가골이. 그래서 파골세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파골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얘를 골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 언젠가는 옛날에 나의 모양으로 되돌아온다. 그거를 겪는 게 바로 재형성기예요. 그래서 이 재형성기는요, 그냥 1년 이렇게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기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작년에 부러졌잖아. 다 알아요. 엑스레이에서. 다 보여. 이렇게 나오니까. 자, 5년 전에 나 부러졌잖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 10년 전에 다리 부러졌잖아. 몰라요. 흔적이 없어. 왜? 이렇게 리모델링 기간을 갖는 거는 수년에 걸쳐서 갖기는 하지만 내 모양으로 다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골절 치유 3단계가 근데 시험 채점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의학에서는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답이 간결해져. 답이 간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답이 간결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꼭 그 단어가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골절 치유의 3단계에서 딱 이 단계가 들어가 줘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 그 중에서 골절 치유는 3단계를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보건기에 대해서 설명해라. 아니면 염증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골절 치료예요. 자, 우리가 골절 치료야 그러면은 자, 뭐예요? 수술했니 안 했니 이런 거야. 치료는 어떻게 해? 수술할 수도 있고 기부스만 감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견인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2024년도에도 나왔지만 2025년도에도 나왔어요. 자, 치료를 하는데 일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골절 후에 수술적 치료 시기에 따라서 뭐라고 나와? 응급, 위급, 선택 수술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요, 뼈가 부러졌는데 오늘 막 굳이 오늘 해야 되는 게 있고, 오늘 안 하고 조금 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해도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24시간 이내에 응급 수술이 필요한 손상이 뭐니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렇게 나왔다면 10년이 지나서 12년쯤 지나서 정형외과 손상 중에 응급치료 및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 열거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10점이야. 그러면 몇 가지를 열거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5가지 이상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5가지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술 왜 해줘? 이거는 응급으로 막 수술해줘야 돼. 어떤 게 가장 위중해요? 어떤 게 가장 위중해? 개방성? 개방성도 위중하고, 또 분쇄? 분쇄도 위중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뼈가 멀쩡해야 돼. 그렇죠. 뼈가 멀쩡해야 돼. 근육도 멀쩡해야 돼. 그 중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뼈를 움직이고 칠 수 있는 실질적인 애가 누구야? 신경이야. 신경. 그래서 골절, 탈구, 웃자고 저자고 나올 때 무조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경 손상했니? 혈관 손상했니? 아까 혈관도 중요하겠죠? 왜? 이미 부러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복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복구를 하려면 뭐예요? 손상되지 않은 혈관이 있어야 돼. 근데 큰 혈관이
손상이 돼버렸어. 그러면 복구하기가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항상 뼈 부러졌어. 그러면 딱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신경 손상이 있니? 혈관 손상이 있니? 이 두 개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신경 손상, 혈관 손상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분쇄골절이 돼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골절이 있으면서 탈구까지 있으면 더 쥐약이겠지. 더 악순환이겠지. 그래서 모든 응급은 골절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탈구가 얹어져서 신경 손상,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응급이 맞아요. 됐죠? 그래서 한번 열거해 볼게요. 자, 보면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개방성 골절입니다. 개방성 골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번 보면 신경, 혈관.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신경 따로, 혈관 따로 했잖아. 근데 만약에 10가지를 쓰라 그래. 그러면 신경 손상 따로, 혈관 손상 따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신경 손상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혈관 손상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하고 혈관이 같이 손상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아마도 5가지 이상을 쓰라고 하는 거에 아마 전제 조건으로 나열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 줘야 되는 게 개방성 골절, 신경, 혈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요거는 같은 세트야. 3번, 4번은. 탈구가 일어나서 신경, 혈관 손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탈구가 있어도 신경손상, 혈관손상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탈구 따로, 신경 따로, 혈관 따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뭐가 있어요? 개방성 있고요. 뭐 여기 뭐 다발성, 뭐 분쇄골절도 사실은 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정말 응급이야. 죽을 수도 있어. 이 응급은 죽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대량 출혈로. 그래서 장기 손상을 동반한 골절이에요. 물론 다발성 골절 하셔도 되고요. 장기 손상. 자, 어디가 장기 손상이야? 우리 중요한 장기가 어디야? 여기. 폐, 심장. 그럼 뭐가 부러지면은 폐, 심장이 돼? 갈비뼈, 늑골. 그러니까 다발성 늑골 골절이 있으면서 장기 손상. 그죠? 폐, 심장이 같이 손상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또 여기서의 다발성 골절은요. 폐 손상, 심장 손상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중요한 뭐가 있냐면 골반을 자꾸 빼먹어. 골반 안에 우리 생식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생식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뭐가 많을까? 혈관이 엄청 많아. 동맥이 엄청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때 여기가 손상이 되면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겠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골반골 골절이 있으면서 방광, 요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생식기, 전부 뭐 생식기가 요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 이런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식기 동반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동맥 파열 때문에요. 출혈 때문에 출혈성 쇼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응급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6번은 의식손실을 동반한 뭐 뇌출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자체가 뭐예요? 정형외과적 응급처치잖아. 그 전에 시험 문제는 그냥 응급처치 뭐 또는 뭐 응급이 필요한 뭐 위급 수술이 필요한 거를 나열하라 했을 때는 신경외과적인 거 써도 돼요. 뭐 경추 골절 탈구 얼마나 응급이야. 이거 사지마비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쓰시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정형외과적인 응급처치 뭐 수술을 요하는 거는 6번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를 잘 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정형외과적인 말이 빠지게 되면 빠지고 10문제를 쓰라 그러면 신경외과에 여기에서 뭐 두개골 골절, 그 다음에 뭐 경추 골절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사지마비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척추 골절 이런 것들은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정형외과적이라는 말을 쓴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는 뜻은 사지골 사지골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지체간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성, 장기 손상, 신경 손상, 혈관 손상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신경 손상, 혈관 손상 그러면 탈구. 자, 탈구. 그다음에 이 탈구 중에서
모든 탈구는 응급인데 여기서 그래도 죽어라고 탈구 뭐가 있어요? 슬관절 탈구입니다. 물론 고관절 탈구도 중요해요. 고관절 탈구되면 무혈성 괴사 그래서 혈관 손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똑같은 혈관 손상이라 하더라도 이 슬관절 탈구는요 뭐예요? 완전 다리를 잘라 먹을 수가 있어. 그래도 고관절 골절 탈구는요 무혈성 괴사가 생기면 다리를 자르진 않잖아. 그죠? 우리에게는 인공관절이 있잖아. 또 치료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슬관절 탈구인 경우에 혈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잘못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냥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위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부목 고정은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